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요, 인문 에세이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에세이 인문? 이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인문서 중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혹은 전문적인 지식에 나열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일단 에세이 감성이 기본이에요. 에세이를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인문의 요소들을 가져와서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술술 잘 읽힌다는 얘기예요. 전승환 작가님의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입니다. 사실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리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성을 나누고 삶의 한순간을 공유하는 글들이 많아서요,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일단 힘들고요. 그리고 작가의 감성에 저의 감성을 얹기도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 책은 확실하게 재미있게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전승환 작가님은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1세대 북큐레이터예요. 유튜브로 책 리뷰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기 이전부터 SNS를 통해서 꾸준히 책 속에 좋은 문장을 추천해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다 합치면요, 팔로워가 170만 명이에요. 와우, 부럽네요. 왜 170만 명? 거의 10여 년간 책 속의 문장들을 추천하고 그것에 감성을 부여하며 같이 공유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전작이 있습니다. 2020년 인문 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였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책인데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표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책과 제목의 유사성은 없죠. 하지만 구성상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책 모두 책 속에서 얻은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들 사이를 채우는 작가의 감성, 그리고 감칠맛을 돋구는 약간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인 구성을 하면요, 자칫 산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구성의 중심을요, 묵직한 책 속의 문장들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책들은 시, 소설, 이론서 등 그야말로 다양한 인문책들을 망라하고 있거든요. 작가의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해주는 적재적소의 문장들은 생각을 더하고요, 그리고 감성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들을 추천하는 일을 10여 년 동안 해온 셈이거든요, 작가님이요. 이제는요, 그래서 문장 선정에서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경지가 된 거죠. 게다가 자칫 전작의 답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구성의 유사함을요, 가끔 문장 대신 그림을 가져옴으로써 변주하고 있어요. 문장을 추천하듯이 그림을 추천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한 문장을 보고서 그 문장에서 자신의 감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은요, 그림을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서 여기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사회를 보듯이요, 문장을 보는 것과 그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 책은요, 전작에서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엔 전작도 전작이지만 전승환 작가의 지금까지 책에서 조금 진보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승환 작가의 책들은요, 나에게 고맙다, 그리고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런 책들이거든요. 제목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나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시죠? 나, 뭐 이런 식으로. 책 내용들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데뷔작인 나에게 고맙다는 그런 느낌이 더하죠. 저는 이런 경향이 이해가 되는 게요, 작가가 사회 초년병 시절에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서울에서 살면서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여기저기 낙방한 끝에 얻은 기회라 회사 다니는 것이 꽤 비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게다가 직무도 영업직이었거든요.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을 지우고요, 자신의 안에 타인의 시선을 넣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나는 없고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하루하루를 사는 날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을 입을 때도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기보다는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일 옷을 고르게 되는 거고요. 점심 메뉴 하나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라기보다는 팀장님 식성을 고려해서 메뉴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나를 온전히 대접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스스로를 위한 것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전승환 작가의 이전 책들에서는 그렇게 홀대받았던 나 자신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책에서는요, 나도 나지만 남에게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요, 스스로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내세우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남들과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전작의 결 같았으면 내 이름을 불러줘 일 거거든요. 나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남에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입니다. 자신이 중심을 잡고 자존감을 회복하니까 좀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로 확대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조금 더 소중함을 더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많으실 겁니다. 작가의 인간적 성장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 또 어떤 생각과 이해의 폭을 보여줄까 기대되기도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전승환 작가님의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장이 떠오르네요. 당신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준 순간. 아름다운 제목이네요. 감사합니다.